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던 아니지 안 원하던 소식인데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땡트 뉴스가 귀에 안 네. 들어온다고. 윤 총장이 정직 다들 2개월 멘붕이어서. 예. 정직 이제 2개월을 받았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고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 만남하고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이 2가지는 불문 결정을 내렸대요. 불문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는. 뭔 개 같은 소리야 이게. 아이.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요런 느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해서 정보 유출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감찰 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답니다. 아 진짜 음, 일단 네. 그 혐의 중에 네. 잘못한 게 4개가 인정을 받았잖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판사 사찰이잖아. 사찰. 예. 사실인 게 드러났잖아. 사찰을 작성하고 배포했다. 예. 문건을. 근데 징계가 안 돼? 2개월. 어? 2개월.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징계가 이것뿐이야? 저는 이거는 징계가 아니고 이거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건 당연히 예. 이 초법적인 범죄 행위를 그렇죠.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지. 이거는 구속 내지는 현장 구속 바로 체포 진짜. 송치 진짜. 이게 돼야 맞는 거거든. 아무튼 뭐 이거 2개월 받았는데 저도 예전에 정직 2개월 받은 적 있거든요. 진짜로. 너 오늘도 받았어. 오늘도 받았지만 진짜 난 감봉 3개월. 감봉 3개월. 그때는 뭐에 제가 자랑이다. 씨. 왜 2개월 받았냐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제 직무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PD를 광고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응. 그래가지고 노조가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거를 좀 안 된다 이렇게 제작 거부하고 파업했거든요. 그랬다고 2개월 받았어요. 2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고 회사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파업을 거부해서 파업해서. 파업을 해서 정직을 먹었다고?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똔똔이네. 어차피 일 안 시킬 놈인데 일 안 하겠다고 선언한 놈인데 정직 치는 게 맞지? 그 2개월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윤 총장 이거 가지고 2개월 받은 거면 사실은 내가 너무 많이 받았지. 한 정직 1일 정도 받았어요, 나는. 이게 그러게, 뭐야? 얘가 무슨 내가 무슨 사찰을 했어, 문건을 해가지고 뭐 배포를 했어, 뭐 감찰을 방해했어, 뭘 했어? 아니, 범죄는 저질렀으나 죄는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아무튼 나는 왜 감봉 3개월 받았냐면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최근에 큰 충격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는 멘트 했다고 감봉 3개월 받았어요. 하여튼 감봉 3개월 받았는데 제가 인사위원회 너 할 말 있으면 와서 하래. 징계위원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저도 받아들일 수 없고 최근에는 뭐 감기 앓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감봉 3개월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모 이사께서 저한테 자기는 그 여성 이사? 네, 아. 어떻게 마이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서 자기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그분 충격과 공포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재심을 신청을 하면서 재심 현장에서 그랬어요. 제가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이 사내에서 지금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재심을 신청했다. 그래서 더 미운 털 박혀가지고 마이크 빼앗기고 너는 PD만 하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무튼 네. 저는 파업했다고 2개월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초법적인 지위를 다 누리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2개월 받았습니다. 이거는 참 야 정직이면 월급 안 주지? 안 주죠. 안 주지. 네.
아, 그래도 위로가 안 돼. 그래도 위로가 안 돼. 그러면 네, 연합 기사 한번 보시죠. 네. 네. 사상 초유. 얘네 또 좋아하는 거 나왔다. 네. 예.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윤 법정 대응 나설 듯. 종합 이보. 또 초유 나왔어. 예. 송진원 기자입니다. 난 초유보다 그냥 그 분유가 전지 탈지 분유가 더 좋은데. 네. 네. 왜 하시는 걸까요? 그 네. 말씀을. 자,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에 달렸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다며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오냐? 아유. 달게 한번 받아봐라. 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 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일이 왜 나와? 아니 환갑 생일을 맞이해서 2개월 휴가 준 거네. 무급 휴가. 이게 결과적으로 뭐야? 우리가 이게 기사가 뭐야 이게? 아, 하여튼 뭐. 예. 근데 2개월이 사실은 중징계긴 해요.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왜냐면 저 그때 직장이었을 때 2개월 월급 안 받는다 생각하면 좀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서울에 온 지 한 달 만에 파업해가지고. 네, 진짜. 근데 야, 없는 티 내지 말고 이분 3천만 원에 시작해서 결혼 시작할 때 3천만 원에 시작해 지금 60억 자산가 되신 분이야. 아이 그러니까. 응? 예. 지금 뭐 정직 2개월 월급이 들어올 것 같아? 그거랑 상관없죠. 무급으로도 하실 분이긴 한데. 네, 뭐 저도 어제 3시까지 버티다가 못 견디고 잠이 드는 바람에 좀 분노에 찬 새벽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갖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냥 벌어진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맘 끓이고 화내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좀 억울한 것도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마치 어떤 우리 검찰 개혁의 퇴보라든지 뭐 추 장관이 위험하다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었다 이런 레벨의 차원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또는 이 검찰 조직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의 카르텔이 얼마만큼 지금 말하자면 공고하고 굳건하고 적폐 뿌리가 깊은가예요. 이걸 솔직히 말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갖고 외부 있는 인사들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 당사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공정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이 막상 시켜보니까 몸살이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야. 사자한테 면도칼을 주고 너 저 수염 잘라봐라고 얘기했을 때 직접 그 앞에 가서 자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못 됐다는 거지. 그렇죠. 왜? 좀 있으면 사자는 풀어날 거고 자기가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보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징계위원회를 만든 절차 자체상의 일종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지. 아니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직원이 잘못했는데 옆에 있는
행사나 지나가는 행위를 불러가지고 그 판정을 맡깁니까? 그렇진 않죠. 이런 식의 그 외부 인사를 통한 징계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구조적인 결과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가 방송한 바로 중앙일보 관련해서 아 맞다. 3개월 나온다고 예, 했죠. 얘기했을 때 중앙일보가 3개월 예언을 했잖아. 네. 사실 예언보다 덜 나온 건데 덜 나왔어요. 그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징계를 내릴 걸로 얘기고 의견을 도출할 걸로 돼 있는 실명과 직장을 같이 얹은 상태에서 그 기사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교수, 무슨 누가, 대 교수, 누구는 이럴 것으로 예상됩니다는 얘기는 무슨 대 교수 누구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 징계는 하루지만 끝나고 나서 네 인생은 영원하다? 어디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식의 협박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협박이죠 이 정도면. 그럼요. 그럼 그런 자리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갖고 무슨, 영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잘했다 그래서 갑자기 법무부나 이런 쪽에 특채될 것도 아닌데, 누가 가서 거기에서 소신 있는 발표를 할 수가 있겠냐고. 예를 들어서 송 작가님이 징계위원으로 갔다. 무조건 해임이죠. 어? 해임. 근데 나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은데. 솔직히. 그러니까 송작가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다 나왔어. 심지어 직장은 저기 강서구고 집은 홍대 앞이다. 이러고 다 나왔어. 신문 그렇지. 기자에.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게 와, 다 까진 상태에서 내가 용감하게 총대 매겠습니다. 응. 해직! 이렇게 얘기하면 남아있는 나머지 2,000명 검사 조직들한테 그 다음 날부터 나 표적될 수 있는데 그렇죠. 라는 걱정이 있으면 제대로 된 징계가 안 된다니까. 콧봐요.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송 작가님도 이럴 정도면은 그 징계 이건 또 뭔 뒷불도 없는 성 작가도 이럴지언정 뭐 이런 거야 지금? 근데 이 징계위원들은 본인들이 나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 입장은 당연히 아씨 그들도 잃을 게 많은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미 다 이렇게 오픈해버린 상태에서 그런 예언을 나왔을 때는 어찌 보면 이 결과는 중앙일보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중앙일보가 마지노선으로 해준 3개월도 다 못 때리고 그것도 못 채웠다. 응? 진짜. 2개월로 조진 거 아니에요. 네. 왜 2개월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게요. 아니 뭐 한편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정도의 기간이 2개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봅니다. 네, 내년 2월 달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어요. 네. 다시 얘가 총장자리에 복귀하게 되면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또 인사 배치와 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충돌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애매하게 1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2개월로 때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 안에서 이제 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추천하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또 한번 검사 조직을 휘두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줄리의 그 여러 가지 혐의들. 공소 시효가 네. 내년 3월 달에 3월까지잖아요. 끝나거든요. 네. 3월까지 이거를 흔들어서 버텨내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거지. 정직 6개월만 나왔으면 그건 해임보다도 난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 발목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맘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김영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표창장 받은 자녀가 있나 봐. 징계위원들한테. 그러네. 아이고. 이거 분명히 징계위원들이 표창장을 아들들이 하나는 받았든가 받았다. 분명 아니면 받았다. 아니면 인턴을 시킨 거야. 자기 그러네, 사무소나 그러네. 어디에서. 아니 또 한 분은 또 교수라고 하시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에서 분명히 표창장을 줬거나 인턴을 시킨 거지. 네. 하여튼 참. 제
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포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갔었는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뭐 행정소송 하겠죠. 뭐 해서 또 오히려 그 직무정지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이 자리에 묶어놓고 윤석열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신이 하려고 하는 프렌드를 못하게끔 선발을 묶어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이제 곧 출범할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 출범으로 뭐 잡으면 됩니다. 아니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공수처에 개인을 안 치는 거는 직무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는 정당한 내 권리, 총장으로서 권력 의무를 행사했을 뿐이다 우겨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을 털어야 돼요. 어이? 윤석열의 가족을 먼저 털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직계 가족이나 주변 가족들에 의한 비리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변 가족에 대한 혐의를 먼저 확정 지어갖고 거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방식으로 우회로 돌아가서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야. 조국 장관하고 했던 방식대로 우리도 똑같이 좀 해보자고. 맞네.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그리고 그거 안 쳐놓은 상태에서 계속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연인 상태에서 풀어놔버리고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직에 있는 너의 가족이 지금 이런 의혹과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당시에 했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줘야 돼. 왜 여기서 걔를 풀어놔가지고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일종의 오히려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저기를 만들라 그래. 아니, 근데- 꺼내놔야 돼 얘는 검찰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근데 해임을 해야 시원하잖아요 속이. 속은 시원했겠지. 우리도 기분은 시원했겠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7월까지 묶어놓은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퇴임하는 그 선까지 그 자리에 묶어놓은 상황에서 얘네를 철저하게 그 주변 가족들이나 혐의 사안들을 조치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다시 외곽에서 엮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해임을 시키게 되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해임된 상황에서 정치권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정치 뉴스들을 쓰는 칼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해임되면 이게 날개를 달아준다. 이 해임을 빌미로 해갖고 여론을 밀고 보궐선거를 지휘라는 말까 있었어. 진두지휘. 진두지휘 해가지고 대선 도전을 위한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놈들도 있었어요. 사설도.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 2개월 묶어 놓는 게 정치적인 면 안에서도 저쪽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민의 짐의 혼란 상황을 오히려 정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니까. 그리고 그리고 얘는 철수를 만나야 돼. 바로 국민의 짐으로 가면 안 돼. 하여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랄까 이게 막 엄청 중징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청 또 경징계도 아니거든요. 애매한 약간 서로 양쪽에서 약간 이거는 해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면을 봅시다. 응. 일단 징계위가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응.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위에서 하고 있는 감찰은 정당한 지금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 4개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 감찰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정식 기소와 수사로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이제 힘을 붙여서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죠. 네. 응. 지금 있는 건 징계위원회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수사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처음으로 언론에 이 내용이 나온 거야. 우린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러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요거는 인정받았고 징계가, 요거는 부정받았다라는 게 나오는 순간 아, 이 내용 때문에 얘가 징계를 받았구나라는 것만큼은 일단 꼬리표를 달았잖아. 그렇죠. 전혀 무혐의 아닌 상태에서. 이게 이제 재판으로 가면 이게 인용이 되는 거죠. 징계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인정해서 니한테 그렇지. 정직을 때렸다. 징계위원회도 문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 감찰 거부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저는 특검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이 사안 같으면 특검을 해갖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특검도 지금 상황이면 쉽사리 못 내세워요. 그렇죠. 누가 나서겠습니까? 지금 저 미쳐 날뛰는 호랭이 목에 방울 달겠다고 누가 나서겠냐고요. 1대1로 맞서 싸울 사람은 대통령하고 추 장관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 나부랭이들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당 차원에서의 어떤 뭐 결의안이나 하나가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뭐 얘기하는 사람 또 몇 명 없어요. 뭐 몇 명 빼고는 또 그냥 그렇긴 한데. 걔들도 다 리스트에 있어 이 새끼. 이 수박들 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리스트에 있어 지금. 하여튼 참 검찰총장 한 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저는 사실은 검찰총장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그 난다긴다 하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좀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뒤가 구리니까 아무 짓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80석을 준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가 구린 애들, 리스트에 있는 애들 한둘이겠어요? 지금 그렇게 다 한둘인 애들 상황에서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다 무릅쓰고 유일하게 맞서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했어요. 확인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 설마. 근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된 걸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기 싫어. 짜증나. 정신승리 다 필요 없어. 뭐 니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 장관님은 누구 믿고 나갑니까? 그분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깨어나게 해주고 언론 개혁해야 된다고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죽음으로 증명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 조금 차리게 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됐다니까요. 수십 년을 그네들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산 걸 가지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살짝 정신 차려가지고 이니 대통령 우리 촛불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그 수십 년간 해먹던 애들을 한 큐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막말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콩고물 아래에 그들의 그물망 아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도 연결돼 있고 발목에 족쇄 채워져 있는 사람들 우리 다 만났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깨시민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한테 직접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저는 그래 현실 인정하자. 우리가 자꾸 안 그런다고 해도 쉽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될 거야. 해임 될 거야. 사실 우리 희망사항이죠. 기레기들이 자기네들의 희망사항을 쓰듯 우리 역시 너무 쉽게 희망을 품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나 안 될 때마다 난리가 나죠. 못 믿겠어. 얘도 못 믿겠고 쟤도 못 믿겠고 나 다 하기 싫어. 짜증나. 민주당 미워. 대통령 싫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벽 앞에 벽이에요. 진짜 요것만 벽. 잘라서 나중에 잘로 방송되는 거 아니니? 민주당 미워, 대통령 싫어, 싫어. 어? 송 작가 싫다고 말해. 그러니까 봐요. 벽 앞에 벽이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고. 근데 그 벽 앞에 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니 대통령하고 추 장관은 우리보다 덜 막막할까요? 아니요. 저는 같은 사람인 이상 우리보다 더 힘들면 더 힘들지 덜 힘들 거라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노해야죠. 그리고 이 분노를 끝까지 추동력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문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 의도로 지금 댓글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속아요. 거기서 그러고 열심히 혼자 쓰셔봐야 우리가 안 속는다고. 네. 대통령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뭐? 대통령도 실수한 비판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실수했습니까? 아무것도 오히려 안 하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남산으로 끌고 가서 고춧가루 물 한번 먹였어야 되나? 아니잖아.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성공한 또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당시에 그렇죠.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해냈어요. 저 어제 사실은 법원 저기 가가지고 촛불 시위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 들었거든요. 진짜 저도 촛불 들고 나가고 코로나만 싶었어요. 아니었으면 근데 했다. 정말. 누가 아, 나서. 진짜. 그러니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저 답답하긴 한데 이렇게 있다가 뭐 안 돼 이러다 딱 포기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얘기보다도 보도에 충실해야 되잖아. 이번에 이제 그 정직 명령이 나오게 된 데 대한 일종의 검사 징계법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굉장히 이상한 징계위원회 처리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징계위 안에서 징계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4사람. 외부 인사를 포함해갖고 이 4사람들이 이 일종의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하는 방식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희한한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끔 검사 징계법이라고 하는 특이한 법조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검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결정하는 그 징계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에 준하는 과반수에 준하는 숫자가 참여하는 강도가 높은 게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4사람이 있으면요. 4사람이 그 징계위원회를 했으면 이 윤석열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4사람 중에 3사람이 해임이라고 결정을 해야 이 징계가 먹히는 거예요. 만일 한 사람이 하건, 그러니까 2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2사람이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반수가 안 된 상황에서 그 밑에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포함됨으로 인해 갖고 해임은 제일 센 거고 그 다음이 정직이기 때문에 이게 3번째 사람이 정직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정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직이 2이고 그 다음에 감봉이 하나였다. 또는 그 밑에만 다른 게 붙었다고 하면 이 정직도 안 되고 감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이게 합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형량이 평균이 나올 수 있냐고. 근데 과반수 이상이 결정을 해야만 이 형량을 때릴 수 있는 구조로 이게 들어간 건데 하필이면 또 4명이 들어간 거야. 4 중에 3명이 결정을 해야 정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정직이 났다는 거는 세 사람이 이 해임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고 그렇죠. 3명이 정직을 했거나 1명이 해임, 2명이 정직을 했거나 또는 해임은 아예 없이 정직이 3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만일에 정직 둘에 감봉 둘 이러면 감봉으로 결정이 날 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 이게 월드컵 경우의 수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잘 이게 하셔야 월드컵 되는데 경우의 수예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 놈이 무죄라고 터는 순간 나머지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정직, 해임 이걸로 몰아주지 않는 이상 네 명이 있는 상태에서 한 명만 간자가 껴 있어도 원하는 징계 절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지금의 검사 징계법이라는 거예요. 징계 의결에 대한 이따위 법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징계를 내리는 법조차도 초유의 어느 나라 법에도 조정되지 않는 가반수 이상의 합의법으로 의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이 이번에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 처음 알았잖아.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 이런 징계 와. 수위가 있는지. 우리가 검찰개혁 계속 외쳤는데 사실은 와 이게 시스템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내부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저는 하나의 성과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와 썩을 대로 썩었구나, 아주 뼛속까지 썩었구나를 제대로 알게 해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수치스러운 건 해임이 제일 센 거고요. 해임 밑에 면직이 있었어. 면직은 아예 언급도 안 됐고요. 정직이 있고 감봉이 있거든. 그러니까 4단계 중에 뭐 견책 이런 거는 징계도 아니니까 이 징계 수위 1, 2, 3, 4단계 중에 우리는 3단계밖에 성취를 못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해임들의 정직 하나거나 해임 하나 면직 하나 정직 하나거나 면직들의 정직 하나거나 면직 하나의 정직 둘이거나. 그렇지. 거의 뭐 월드컵 야, 이게 진짜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야, 진짜 수학의 정석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그 집합이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나오거든요. 참.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겨우 3단계 정직, 그것도 2개월짜리 정직밖에 못 얻어낸 거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 애초에 이 징계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권을 하게 만들었고 4명밖에 참석을 못 시켰고 그 명단이 다 까졌고 그렇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간첩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나머지 그 세 사람의 외부 참관인들이 목숨을 걸고 해임의 표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힘들었던 징계위원회였다라고 하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됐으면 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못하는 그렇죠. 거지, 사실. 근데, 아니 그건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고요. 해임됐으면 너무나 좋았겠죠. 그렇죠. 깨춤을 추었겠죠. 오늘 아침 축제였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그건 못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전쟁을 할 때 다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큰 전략은 사실 수정되지 않아요. 전술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큰 전략 뭐죠?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에요. 그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전략이자 목표죠. 그러면 전술은 이제 윤 총장을 이 정직 2개월을 때린 상황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이번에 나 화나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문 대통령도 욕하고 민주당도 욕하고 다 죽어라 이러고 계속 욕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럼 더 안 좋아지죠 상황이. 뭐가 달라지는데 뭐 뭐가 할 달라져?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욕하신 다음에 실컷 돌아다니면서 욕하실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아니 그리고 욕해서 나는 만약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욕하고 승질내고 때려 부수고 그래서 세상 좋아지면 우리 다 하자고. 근데 그거 해봤자 상황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어리석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국민들이 6개월 넘게 촛불 들었는데요. 우리는 뭐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웠습니까? 왜 평화롭게 촛불 들어서 정권 교체했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죠. 예. 공수처가 남아 있고요. 공수처장이 어떤 분이 되실지, 공수처의 1호 대상자가 누가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수가 전말로 1월 초순에 바로 시작될 수 있다고 치면 뭐 이 윤석열에 관련된 윤석열 가족과 친인척들, 장모가 친인척이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족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이걸로 묶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징계위원회라는 왜 것 해임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저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그건 너무 해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바라고 있어가지고 제가 간절하게 해임을 바랬습니다.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갖고 말을 못 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핑계가 아니고요. 네. 해임되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세상인 겁니다. 해임에 더해서 구속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네. 상식적인 세상을 뒤엎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적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언론하고 정치권하고 뭐 법조계하고 똘똘 뭉친 저 카르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겠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야. 뭔도 쉽게 되겠어. 끝까지 아마 갈 겁니다. 네, 뭔도 쉽게 되겠어. 하다못해 우리 고3 때 대입 공부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 쉽게 공부한 사람 있나요? 그때도 우리 힘들었어. 취직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힘든데 수십 년간 뿌리 깊은 그걸 우리가 지금 캐내자고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